부산에서 4억대로 살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아파트들 모아봤습니다. 네. 좋은 거 꼽아봐 했을 때는 아까 양정포레 힐즈 스위첸, 그 다음이 명지 더 웨스턴, 최고가 대비 많이 못 올라온 거 하면 사직 쌍용 예가 순으로 역순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전세가율이 높은 걸로 해서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하면 1억 5천 이하의 투자가 가능한 게 부곡 대우, 그 다음에 사직 쌍용 예가, 그 다음에 킹덤 1차 아인슈 타인타운 온천동으로 가겠습니다. 네. 삼성 그린코아 포레스트. 야, 이제 상급지 나옵니다, 그죠? 네. 이제 해수동이라 부르는 구가 나옵니다. 네. 이제. 자, 동네 삼정 그린 코아 포레스트 네. 해서 이제 고객론으로 한번. 일단 뭐 동래구도 온천동 뭐 요런 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재개발이 엄청 되고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약간 고바위 위치긴 한데 네. 그래도 또 우리가 4억대에 맞추다 보면 이렇게 또 제가 가져왔고요. 네. 582세대. 이제 세대수는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2018년 4월식에서 6년차 나름 그래도 좀 준신축 이렇게 들어가고요. 아직은 우리가 흔히 신축발이라 하면 한 7년 정도 요래 보는데 겨우겨우 끼는 그 정도 됩니다. 자, 전체 얘가 우리가 평수가 33평이었거든요. 33평을 보면 전 고점이 6억대까지 했어요. 6억 6,500까지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25% 빠져서 1억 6,750 정도 빠졌습니다. 전세가율을 보면 66%. 그래서 평균 전세가율보다 조금 높은 편이에요. 네. 평균 전세가율은 59%고 지금 66%. 살짝 높은 편이고 갭 차이 1억 6,750입니다. 이게 동래구 사직동 하면 뭐 우리 여기 이제 사직역을 기준으로 해서 쌍용예가 올라가는 그 언덕배기까지 네. 사실은 뭐 사직동 네.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이 도로를 넘어가면 삼성 그린코아 포레스트도 마찬가지고 요 왼쪽에 있는 한신 뭐 이런 것들 사실 사직이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네. 그죠? 근데 이게 조금 생활권이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쳐줘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물론 뭐 사직 권역이 굉장히 좀 크게 보면 네. 그렇긴 하거든요. 네. 사실은 조금은 이쪽 위로는 동네가 임장해 보시면 좀 많이 다르다. 네. 뭐 고도차도 좀 있고 그죠. 그래서 생활권 자체는 비슷한 느낌도 있지만은 조금 가보면 실제로는 좀 다른 느낌도 있고. 네. 그래서 뭐 그래도 우리가 요 사직동 좋은 거 알지만 아유, 이 그렇죠. 사직동이 지금 10억 3천 이래 있죠. 네. 예전에 종고점일 때 해운대가 뭐 마린시티 자이가 18억이 넘었었고 해운대 롯데캐슬스타가 16억 5천까지 찍었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딱 바다뷰를 빼면 동래구 최고가가 나와요. 네. 그때 동래구 최고가 중에 하나가 사직 롯데캐슬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내륙에서 사실 손꼽히는 이 사직동, 여기는 이제 동은 온천동인데 네. 그래도 딱 사직 권역이죠. 사직동 권역에 네. 생활을 하다 보면 사직동이랑 그래도 좀 가까운 네. 온천동이라서 네. 좀 밀려서 나가긴 하지만 실수요층은 그렇죠.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동네죠. 지금 아시아드 사직동을 대표하는 이 아시아드 대로에 있는 아파트들은 전부 다 평지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요즘 사람들은 사직동 하면 평지에 있는 아시아드 대로만 생각하는데 원래 사직동의 원천은 쌍용예가가 있는 이 쌍용예가도 오르막길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오르막길까지 인정해주면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퍼져 나가는 그런 형국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요 사직동의 어떤 보면 확장판 아파트다. 네. 그리고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거제 레이 카운티에 붙어 사직동 라인까지 현장 답사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은 선착순 마감이니까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네. 어쨌든 사직동 메인 아시아드 대로 비싼 거, 이거 부산 사람 누구나 다 압니다. 하지만 나는 돈은 없는데 이 생활권을 좀 같이 누리고 싶고 조금은 걷더라도 내가 좀 멀더라도 그래도 가까이 있고 싶어 하면 이제 저런 4억대 아파트들을 좀 눈여겨보면 생활권 자체는 좋기 때문에 네. 괜찮다. 그리고 좀 번외로 흘러가긴 하지만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약간 투자의 초보분들 요즘은 중간 중수는 거의 안 움직이고요. 아예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초보분들이라든지 고수분들이 움직이는데 부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눌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서울도 사실 많이 반등을 했고 그렇게 장이 안 좋다는 대구도 일부 반등을 했잖아요. 좋은 단지 위주로 네. 하죠. 그래서 전체 평균을 끌어올려 버렸어요. 네. 근데 부산은 아직 전체를 보면 마이너스거든요. 네. 근데 하락폭
폭이 되게 줄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여기가 최고의 타이밍인지 아닌지는 뭐 신이 아닌 이상 알기는 힘들지만 네. 지금 매수하기에 좋은 시기는 맞다. 이게 좀 이구동성으로 고수분들과의 만남에서 저도 느끼는 점이 다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거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게 부산의 평균가 한번 우리 그 직방으로 한번 보시죠. 직방으로 한번 볼까요? 부산의 평균가가 얼마냐면 전체 평균가가 4억대. 한번 보시면 4.2억이에요. 예. 그럼 평균이 4억 2천이란 말이죠. 예. 그럼 우리가 지금 보는 아파트가 몇 억? 4억대. 예. 그러면 평균가 아파트를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최소한은 부산에서 평균가가 이렇기 때문에 4억 정도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거기서 우리가 오늘 보여주는 것 중에서 입지 뭐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상품성 뭐 신축급 완전 뭐 5년 이내 신축은 아니지만은 10년 이내 좀 들어온다 이러면 사실 저는 뭐 더 할 나위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평균가가 이러니까 네. 4억대 아파트를 좋은 입지, 좋은 상품 찾기 힘들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샘플링에 좀 보여드리는 이런 단지가 뭐 최선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선택지에 좀 넣어볼 만하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일부러 그런 아파트들로 뽑아왔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양정동의 현대 1차 네. 가보겠습니다. 현대 요즘 이런 거 안 쓰죠. 뭐 오래된 구축이라는 거 좀 네. 느낌이 듭니다. 그죠? 97년도에 97년도 아파트고 네. 이제 97년 11월 네. 27년차 아파트입니다. 세대수가 1733세대이고요. 네. 실거주 만족도는 상당히 좀 높은 아파트였습니다. 네. 양정 현대. 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개발 호재가 있어서 다시 양정현대입니다. 자, 이 주변으로는 촉진구역이 이렇게 개발 호재가 엄청나게 있죠. 네. 그래서 단지를 지우고 시민공원이라든지 촉진구역이 있어서 여기 거주민들은 뭐 송상현 광장이나 네. 또 지하철 1호선, 네. 그 다음에 시민공원을 많이 이용하고 주변이 낙후되긴 했지만 네. 이 낙후되었다라는 게 또 뭐다? 재개발 구역이다. 그래서 이제 재개발이 된다면 사실 부산에서 해운대를 약간 다음급 뭐로까지도 네. 미래 가치가 있을 수 있는 촉진구역이죠. 그렇죠. 대표 촉진구역이 있습니다. 이 촉진구역은 제가 생각하기로도 그냥 바닷가를 빼고 부산에 바다 내륙 이렇게 있다면 바닷가를 빼고 내륙에서는 이 촉진이 그냥 대장이다. 네. 이거는 뭐 반박하실 분은 반박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무조건 대장이다. 내륙에서는. 뭐 보통 뭐 시민공원 이제 주변에 있는 연지동이라든지 초읍동은 사실 단점이 가장 큰 단점이 있죠. 이 역과의 거리가 멀어요. 네. 그러니까 교통이 좀 불편하다. 뭐 버스에서 지하철 도시철도로 개념이 바뀌었는데 연지동 초읍 쪽은 아무리 좋은 아파트가 들어도 한계는 있다. 내면 어반파크 들어와도 역은 멀다. 네. 뭐 나중에 초읍선 이내 들어오면 네. 좋겠지만은 근데 이 아까 금방 보였던 뭐 현대, 양정 현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민공원 촉진지구 틈에 껴있어가지고 공원도 이용할 수도 있고 뭐 리딩 해주는 아파트, 땅값 올려주는 아파트도 있고 역도 이용하려면 할 수 있고 뭐 양정에서 주변에 또 바뀌는 그 다음에 부전에서 또 바뀌는 이런 뭐 개발이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주거로서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틈에 껴가지고 27년 차 오래된 아파트지만은 얘가 재건축하기 힘든 아파트지만은 살기는 좋다. 네. 그런 선택지를 조금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이런 아파트들 특징이 재건축이 힘들다 보면 근데 주변이 이제 뭔가 재개발이 되죠. 네. 그러면 리모델링 썰 이런 게 돌아버려요 또. 네. 그러면 그런 썰이 나오자마자 음.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기대감 때문에 가격을 끌어올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뭐 플러스 보너스도 있다. 그래서 보면 과거에도 이렇게 폭등을 했던 적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만큼 이제 빠졌지만 그래도 한 요 정도 수준에서 시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거의 뭐 바닥을 좀 다지는 형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뭐 걸어서 이런 부산의 최대 공원, 시민공원을 걸어서 누릴 수 있다라는 거는 그냥 보통 입지가 아니다. 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부곡 대우 아파트. 네.
그래서 요거는 넣을까 뺄까 넣을까 뺄까 하다가 네. 그래도 많은 걸 보고 그 중에 선택을 하는 게 낫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담아왔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입지 하나만큼은 좋은 곳이다. 네. 네. 그래서 이제 1호선 완전 초역세권에 가깝죠. 초역세권이죠. 네. 300m 내에 들어오면 초역세권입니다. 네. 그래서 초역세권이고 초등학교까지 거리가 조금 있네요. 네. 초등학교까지 조금 가야 되고. 뭐 모든 걸 다 가지면 진짜 대장이죠. 네, 더 학교도 비싸겠죠. 가깝고, 그렇죠. 네. 네. 자, 1270세대고요. 99년 7월 해서 25년 차 아파트입니다. 네. 그래서 전고점 대비는 한 23% 정도 빠졌고, 전세 가율을 보면 평균은 이제 72%인데, 확실히 이제 동래구, 연제구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렇죠. 금정구. 그래서 전세가는 68%로 조금 낮은 편입니다. 네. 그래 보면 쌍용예가가 또 네.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았구나 생각이 드네요. 쌍용 예가는 상급지 없고 여기가 뭐 금정구를 해도 이 아래쪽으로 내면 바로 동래구 온천동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뭐 리딩하는 게 장전 레미안, 양전 레미안이고 그 리딩하는 단지의 수혜를 받기에는 장전 레미안의 힘이 이 금정구의 힘이 좀 약하다는 느낌이 네. 좀 들어요. 그렇죠. 뭐 대표 단지가 장전 레미안이 아닌 몇 개가 좀 더 생겨야 되는데 네. 뭐 이 단 하나밖에 없으니까 리딩을 주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조금 딸린다. 그러면 이제 철저하게 이 금정구는 입지 싸움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그럼 입지가 어디가 좋냐? 당연히 역세권 좋고요. 네. 상권 좋은데 좋고 네. 학교 좋은데 좋은데 이걸 다 가지기에는 힘들고 이 다 가진 것이 장전 예미안이다. 네. 그럼 이제 부곡대교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에 가깝고 뭐 하천이 좀 있지만은 넘으면 부산대 젊음의 거리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한때 최고의 상권 넘버 3 중에 하나였던 부산대 상권을 또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이런 입지가 또 특별하거든요. 네. 우리가 뭐 부산대 상권 죽었다 하지만은 죽어도 뭐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듯이 네. 지금 가도 굉장합니다. 네. 예전보다 죽었다 뿐이지 그렇죠. 지금 또 다른 상권 대비했을 네. 때 충분히 이용할 만한 상권이 많이 있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평균 전세 가율만 보여주듯이 72% 평균이 72%입니다. 근데 이거 역세권 아파트에 이런 것들 약간 뭐 학교, 초등학교 등 부모는 조금 뭐 망설일 수 있지만은 그 외에 수요자들은 망설일 이유가 없다. 이 가격대에 그죠? 단지 아쉬운 거는 단 하나 연식. 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7개 단지 살펴봤는데 요거는 이제 사견들입니다. 네, 사경. 네. 만약에 우리 용 소장님이 네. 사촌 동생이 음. 여기 이 중에서 4억대로 아파트를 산다. 네.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땡기나요? 사견입니다. 네, 사견. 저는 지금 바뀌고 있고 지금 뭔가 그러니까 저는 미래 가치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하겠기 때문에 네. 스위첸 25평 추천하겠습니다. 요거 1등. 네. 요거 1등. 2등까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왜냐하면 이게 지역적으로 너무 맞습니다. 개별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동부상, 중부상, 서부상권 권역이 너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개인 사견으로 보면 근데 그 권역에 연고가 좀 있다 생각하면 웨스턴 가겠습니다. 네, 웨스턴. 네. 이야, 네. 일단 저도 이렇게 뽑으라면 오버가 가는 게 아니라 네. 일단 가격이 말해줍니다. 네. 일단 양정폴의 힐즈 스위체 저도 1등, 2등을 꼽으라면 웨스턴, 이제 3등을 꼽으라면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네. 조금씩 헷갈리고 이게 평균 가격보다 우리가 평균 가격대에 있는 아파트들을 보다 보니까 부산의 평균 가격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예, 선택지에서. 그리고 이런 것도 좀 재밌지 않나요? 이제 전고점 대비 많이 못 올라온 거, 전 고점 대비 못 올랐다 이러면 우리 주식이랑 다르게 부동산은 전고점 대비 많이 빠진 거 있죠. 이게 또 투자 상품으로 많이 선호하거든요. 네. 그래 봤을 때는 사직상용예가 전고점 대비 많이 올라온 순이기 때문에 네. 사직상용예가가 또 이제 눈에 띄고 맞습니다. 예. 제가 만약에 세 번째로 뽑으랬으면 저 단지를 뽑을 수도 있었어요. 머릿속으로. 네. 왜냐하면 쌍용예가도 이 초읍선이 저기부터 시작되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물론 뭐 고바이라는 이런 단점도 있지만은 지금 요즘 아시아드대로 사직동에서 추구하는 평지와는 맞지 않지만은 그래도 거기서 플러스
여기 생긴다? 이러면 조금 달라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사실 나름 괜찮은 아파트들을 뽑아왔고 여기서 이제 특징별로 제가 필터링을 해드리는 건데 좋은 거 꼽아봐 했을 때는 아까 양정포레 힐즈 스위첸 그 다음이 명지 더 웨스턴 뭐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도 또 꼽은 거고 그 다음 최고가 대비 많이 못 올라온 거 하면 사직 쌍용예가 순으로 역순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전세가율이 높은 걸로 해서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하면 1억 5천 이하의 투자가 가능한 게 부곡대우 그 다음에 사직 쌍용예가 그 다음에 킨덤 1차 아인슈타인타운 이렇게 이제 순위별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 만약에 예를 들면 투자를 한다. 그래서 갭 차이를 보면 1억 중반에 초중반에서 2억 중반까지 이렇게 좀 다양하네요. 그죠? 네. 그래서 다양하게 준비하느라 나름 애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실거주, 투자 물론 뭐 개념이 조금 양분화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단지들이 실거주와 투자 뭐 같이 봐도 되고요. 뭐 좀 그렇게 네. 좀 단점이 없는 아파트들이다. 맞죠. 왜냐하면 가격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이 4억 2천인데 부산에 4억대 아파트 찾기, 좋은 아파트 찾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네, 그 중에서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자기 자금, 환경, 뭐 주변의 뭐 생활, 뭐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우리가 오늘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중요 내용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